쪽지 시험 친 청소 노동자 윤정 기자. 네. 이거는 무슨 얘기일까요? 네, 지난달 26일 서울대 기숙사 청소 노동자 휴게실에서 이 50대 청소 노동자 이모 씨가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당일에 오전 11시 48분쯤에 딸과 연락을 한 뒤에 이후로는 연락이 두절된 건데요. 경찰은 이 극단적 선택이나 타살의 흔적은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현재 가족과 동료들은 이 과로로 인한 문제, 또 학교 측의 갑질로 인한 이 씨의 스트레스 문제를 이 사인으로 지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이 기자회견 모습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규명하라, 파면하라. 미아 노동자한테 이런 사례가 다른 데도 있는데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 동벌 건축일자. 사실 이거 뭐 기숙사가 언제 생겼는지도 다시 모르는데 한자로 쓰시오, 영어로 쓰시오. 점수가 공개되어 동료들 앞에서 창피를 당했습니다. 저희들은 당혹스럽고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기숙사 중에는 가장 힘들고 오래된 925동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입사 후 얼마 되지 않아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 학생들은 기숙사에서 배달 음식을 먹어야 했기에 쓰레기의 양은 매우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된 1년 6개월의 시간을 보냈지만 학교 측은 어떠한 조치도 취해주지 않았고 군대식으로 관리가 됐다고 합니다. 지금 들어보시면 이 기숙사의 이름을 한자로 써라, 영어로 써라 이런 쪽지 시험이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 싶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그러게요. 이 문제가 생겼던 건 특히 지난달 1일에 새로 부임한 이 서울대 기숙사 안전관리팀장의 갑질 문제를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전관리팀장이 청소 업무와 전혀 연관이 없는 시험을 보게 하고 또 이 점수를 공개적으로 공개를 해서 이 모욕감을 줬다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노조 측은 안전관리팀장이 매주 진행하는 회의를 신설을 해서요. 네. 이 회의 때 뭐 정장 차림을 하고 오라든지 이렇게 복장 지적을 하는 등 불필요한 부분을 그거와 연결시켜서 이 갑질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 나오는 게 이제 그 회의를 하겠다고 공지한 그 문자인 거죠, 이게. 네. 그리고 앞서 이제 그 시험 문제도 봤지만요. 솔직히 청소 업무하고 이 기숙사가 개관한 연도가 언젠지 이게 왜 연관이 있는지 솔직히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요, 윤 기자, 유족 네. 측에서는 이런 시험 문제라든지 갑질 문제 뭐 이것뿐만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앞서 이 고인의 남편분의 발언을 들어보셨는데 이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배달 음식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기숙사 학생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이 숨진 이 씨의 남편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배달 음식 등으로 쓰레기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 최근 1년 반 동안 이 많은 쓰레기로 인해서 이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학교 측에서는 뭐 인원을 보충해 준다든지 하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오히려 군대식 관리만 했다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참. 그럼 서울대 측에서는 뭐라 그래요? 네, 서울대 측은 일단 이 쪽지 시험에 대해서는요, 일하는 곳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시험을 치르게 됐다라고 밝혔고요. 이 과도한 업무량에 대해서는 이 씨에게 할당된 업무가 과도한 수준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경호님, 저희가 이제 자주 접하잖아요. 이 청소 노동자들의 사망과 관련된 이런 뉴스들을 자주 접하는데 그때마다 꼭 나오는 얘기가요. 근무 환경 개선입니다. 정말 빼놓지 않고 나옵니다. 예전에 봤을 때 그 보도에서 근무 환경 개선하고 지금 나오는 근무 환경 개선하고 도대체 뭐가 달라졌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어느 조직이든지 비슷해요. 이 여건 그리고 갈등, 이 청소 노동자들에 대한 대우, 네. 뭐 처우 이런 것들이 어느 조직은 비슷해요. 그런 거 보면 우리 사회에 정말 다른 계급이 존재하는 건가. 아마 당사자들은 그런 느낌도 충분히 받으셨을 것 같다. 원래 다른 계급은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노동, 육체노동을 한다고 해서 조금 더 열악한 환경에서 조금 더 열악한 처우를 감수해야 된다. 이런 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같은 하늘 아래 전혀 다른 세계가 지금 여전히 공존을 하고 있는 건데 저걸 서울대가 지금 서울대 그러면 최고 지성의 전당 지금 이러잖아요. 그러면 대학의 총장과 교수들 그리고 또 교직원, 학생들
그리고 저 청소 노동자들 따로 계시지만 또 저분들을 관리하는 중간 관리자들. 이 각각이 다 서로 상대에 대한 배려가 너무 부족하다.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쓰레기량이 지금 과도하게 늘었다라고 기자의 리포트 중에도 나왔어요. 뭐 코로나이니까 밖에 나가지 않고 시켜 먹고 그 좋습니다. 그러면 먹는 학생들이나 또는 먹는 사람들도 이걸 치워주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조금이라도 과연 있었는지. 그리고 이 중간 관리자가 저런 골탕 먹이는 듯한 문제를 내는 게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 건지. 저게 그야말로 갑질을 위한 건지 아니면 아까 뭐 조직을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런 시험을 보게 했다 그러는데 그게 쉽게 이해는 잘 안 가잖아요. 네. 공감이 잘 안 가잖아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 계급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든지 간에 각자의 인권, 각자의 권리가 다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서로 상대에 대한 배려를 조금씩만이라도 한다면 이런 식의 아주 어처구니 없는 환경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또 더군다나 지성의 전당이라고 하는 서울대에서 벌어졌다는 것 때문에 더 좀 공분을 사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중간 관리자들에게만 책임을 묻지 말고 지금 서울대가 제가 알기에는 아마 법인으로 따로 떨어져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총장 이하 학교의 운영을 책임지는 분들이 샅샅이 좀 살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금 윤경호 의원 논평 중에 최고 지성의 전당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학생, 교직원에게만 최고 지성의 전당이 아니고요. 거기 속한 모든 구성원들에게 최고 지성의 전당이 돼야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